네, 브리핑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지난주에는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이틀이나 쉬었고 또 저희 프로그램 애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진행이 됩니다. 금요일까지도 저희를 만나볼 수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반갑게 한번 두 분과 인사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매니저분들 모시겠습니다. 김민성, 박철수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떠세요? 이거 너무 좀 연속성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너무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고 저번 주는 너무 퐁당퐁당 쉬다 보니까 네. 오히려 좀 한 주 자체가 뭐 주식도 그렇고 이제 일상생활도 너무 좀 힘들지 않았나, 좀 루즈하게 지나지 않았나, 좀 이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쉬는 날이 많으면 뭐 직장인 분들은 좋아하실 수 있는데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약간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사실 휴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라는 어떤 그쵸. 그런 변동성에 대한 어떤 우려감을 늘리기 때문에 사실 휴일 전에는 좀 경계감으로 수급이 좀 세게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영향을 좀 시장도 많이 받았던 건데 일단 이번 주도 또 수요일에 또 쉬는 날이 있어가지고 예. 또 내일은 조금은 평소보다는 조금은 경계감을 좀 갖고 대응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저는 오랜만에 좀 잠을 많이 잘 수 있어갖고 정신은 좀 멀쩡합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내일 아마 오후장은 또 다음 날이 이제 휴장이기 때문에 약간의 경계감 때문에 좀 수급이 안 될 가능성도 있고요. 오전장에서 주목해 볼 이슈라고 한다면 당연히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지금 이 5만 원 선으로 종가가 떨어지느냐 마느냐를 두고 좀 사투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내일장 흐름. 일단은 뭐 5만 원대 라인이 온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용기를 갖고 좀 매수를 해도 되지 않는 구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을 이제 두고 이제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를 우리가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저렴한 구간, 이제 가격적으로 이제 메리트가 있는 구간으로 이제 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좀 접근을 해도 된다. 그래서 지금 구간부터는 우리가 계속해서 모아간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기 실적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가 뭐 드라마틱하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을 기대하기는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엔비디아 퀄테스트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시작이 된 것도 아니고요. 이제 2분기 실적이 잘 나왔던 거는 이제 레거시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영업이익이 좀 크게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었는데 또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레거시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과가 이번엔 좀 미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 앞서서 앵커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이제 포커스를 맞추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고 자산이 다시 한번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4분기는 우리가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는 더 이상 나올 악재는 없다라는 관점으로 지금부터 서서히 모아간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오늘 종가는 6만 1,000원에 마감이 됐는데 바로 옆에 있는 SK 하이닉스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하루가 됐을 것 같고, 자, 우리 박철수 매니저님 오늘 하루장 좀 보신 소감을 듣고 싶어요. 어쨌든 미국에서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고 네. 그동안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사실 비컷도 단행이 됐었는데 네.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해서 연준 머리도 좀 셈도 복잡해졌을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쉬는 기간 동안에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상당히 견조하게 좀 나와줬기 때문에 이제 비컷이 아니라 금리를 또 동결까지도 가능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종목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들이 조금 주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방향성이 뭐 꺾인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일단은 뭐 금리 인하 수혜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역시나 중국을 좀 빼놓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중국이 생각보다 강력한 좀 경기 부양책을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가장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과 관련된 뭐 자동차 부품주들도 좀 움직였던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화장품주도 대형주는 아니었지만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또 강한 모습을 보였었고 의류 관련된 종목들도 사실 부양책의 수혜주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앞으로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부양책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잠시 후에도 또 언급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종목들까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이 이야기 속에 앞으로의 투자 관점 힌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저희가 준비한 이슈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서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 바로 보여주시죠. 네, 중국의 경기 부양책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또 중국의 증시가 급등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일단은 긴 연휴로 쉬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내일부터 거래가 다시 재개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증시도 관심이 많이 가고요. 또 내일 오전에는 중국에서 관련 기자회견도 진행될 예정이라서 여기서 추가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함께 섞여 있습니다. 실제로 대규모 경기 부양책 발표한 이후에 여러 섹터에서 중국 관련된 여러 섹터에서 반응을 바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원자재도 있었고요. 패션, 화장품, 카지노 등등 많이 관심을 받았고 월가에서도 중국 매출 비중 높은 그런 종목들 찾기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죠. 국내에서는 철강, 화장품, 의류 쪽에서 반응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자, 발제를 해주신 김민성 매니저님의 이야기 추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중국이 이제는 좀 카드를 꺼내기 시작을 한 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GDP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6%에서 7% 정도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봉쇄 정책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좀 급감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봉쇄 정책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봉쇄를 풀면은 다시 한번 이제 내수 경제가 빠르게 회복을 할 거다라고 기대를 했지만 오히려 중국에서는 가계 저축률이 증가하기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이 돈을 안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예상치 못했던 흐름이 있다 보니까 이제서야 좀 이제 연준에서 비컷을 하기 시작을 하고 여기에 타이밍에 맞춰서 좀 숨통을 트일 때 경기 부양 정책을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내수 경제를 빠르게 회복을 시키겠다라는 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봉쇄 정책이라든지 좀 단독적인 정책이 많이 이어지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도 좀 안 좋은 영향 그리고 우려감이 많이 형성했던 스탠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스탠스들을 이제 하나둘씩 불확실성을 해소를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준에서 비컷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길게 끌고 갔었던 긴축을 드디어 이제는 완화를 시키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많은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에 국내 증시는 특히나 좀 많이 못 갔던 그런 리스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불확실성들이 주변 국가에서 하나둘씩 해소가 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승률이 가장 더뎠던 한국에 대한 증시에 대한 포커스도 좀 많이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투자 포인트를 많이 잡아간다라고 하면은 바닥에서 좀 강한 상승률, 기대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을 많이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이전에도 경기 부양책 중국에서 나올 때마다 증시가 바로 영향을 받는 모습들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는 규모도 상당히 큰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그 환경 자체가 이제는 투자를 하거나 새로 건물을 짓거나 이런 느낌의 경기 부양책이라기보다는 정말 회복책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약간 이 수혜주도 과거와는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우리 박철순 매니저님이 지금 상황에서 바라보고 있는 경기 부양책, 중국의 경기 부양책 관련 수혜 섹터 어디로 보십니까? 일단 예전에 이제 2000년대 중반에 이제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책을 강력하게 썼을 때 갔던 종목들을 보면 조선 기자재 같은 것도 있었고요. 자동차 부품주들도 있었고 물론 화장품이라든지 지금처럼 화장품이 엄청 강한 섹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화장품 수요가 나고 있는 대형주 같은 경우는 좋은 흐름들을 보였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역시나 단기적으로는 다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의류라든지 또는 철강 또는 비철금속 이런 쪽도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개별 종목별로 이제 수급에 대한 어떤 강도가 상당히 많이 차별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혜 섹터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매수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화장품이 수혜 섹터로 분류가 되고 있지만 중국 비중이 아주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수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사실 체질 개선이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사실 경쟁이 화장품이 심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를 극복하는 어떤 구조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브랜드 라인들이 좀 나와줘야 지금 시장에서도 성과를 좀 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와 다른 이 차별화된 종목들을 선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쓰게 되면은 완성차라든지 아니면 또는 조선을 만들고 있는 배를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다만 부품주들은 또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 쪽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품 단에 있는 종목군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민성 매니저님 혹시 그 중국 지수, 중화권 지수와 연계된 ETF 상품 이런 거에 투자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따로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딱히 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방향성을 보기 위해서 중국 지수라든지 이런 거는 보긴 했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최근까지는 중국에 대한 증시가 막 그렇게 좋다라고 우리가 보기는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워낙
워낙 이제 좀 제한적인 정보를 볼 수가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국내 증시 투자자분들은 중국에 대한 기업에 좀 신뢰가 떨어지는 경우도 예.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상승률이 좀 리스크도 전환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냥 참고하는 용도로 많이 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그동안에는 특별히 눈여겨볼 필요가 없었는데 네. 최근에 중화권 증시의 움직임이 뭐 그 어디보다 가파르기 때문에 좀 이런 관련된 ETF도 봐야 되지 않냐라는 일각의 또 의견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자, 그러면 두 분이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서 쭉 이야기를 짚어주셨으니까 탑픽 종목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공개해 주시죠. 자, 화장품에서 아모레퍼시픽이 나왔고요. 그리고 자동차 쪽입니다. HL 만도가 나왔습니다. 의견이 조금 엇갈리기도 하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죠. 아모레퍼시픽이요. 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긴 한데 다시 한번 좋은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요, 이제 아무래도 중국향 매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기도 하고 이번에 경기 부양 정책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중국에 대한 포진되어 있는 화장품 쪽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소비 심리가 지갑이 다시 한번 열린다라고 하면은 중국향 매출을 가지고 있는 화장품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거기서 빼놓지 않고 볼 수가 있는 게 아모레퍼시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어닝 쇼크가 나타나고 나서부터 여기 바닥권에서부터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린 게 중국향 매출이 줄어들고 있지만 미국향 매출에 대한 개선은 빠르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체질 개선을 잘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소비 심리가 다시 한번 더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우려감으로 형성이 되었던 중국향 매출이 다시 한번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미국이랑 유럽 쪽에 대한 매출도 다시 한번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좀 우려감이 모두가 해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자체는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고 우리가 좀 공략해봐도 되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지금 18만 원대에서 어닝 쇼크 때문에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어닝 쇼크에 대한 이유들이 하나둘씩 해소가 됐고 지금은 오히려 다시 한번 중국향 매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국과 유럽에 대한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9월 달에는 어느 정도 회복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워낙 어닝 쇼크 영향이 컸고 좀 나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시선들도 있었는데 최근에 4거래일 연속 하락이에요. 오늘도 1% 정도 빠졌고요. 네,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자주 말씀드리긴 했는데 금융투자 소득세 관련된 이슈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거래 대금 자체가 굉장히 메말라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쪽에 대한 모멘텀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급이 또 몰리기 시작을 하면은 기존에 올랐던 종목들 팔고 나서 이제 올라가는 신규로 매수 자금이 시장에 안 들어오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이 기업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훼손된 건 일절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유 없이 조정을 받은 기업은 오히려 세일에 대한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아모레퍼시픽을 이제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네, 기존 투자자분들은 마음이 좀 아픈 소식이겠지만 어쨌든 신규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점점 더 매력적인 구간으로 오고 있다라는 분석이고요. 자, 다음은 HL 만도 쪽입니다. 네, HL 만도 같은 경우는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실적이 너무나 좋은데 실적이 좋은데 주가는 지금 너무나도 저평가권에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첫 번째로는 앞서도 잠시 언급을 드렸지만 중국 부양책에 대한 관련 종목으로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부양책을 강력하게 쓰게 되면은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보통 자동차 업종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상대적으로 수혜의 어떤 강도라든지 주가의 상승 여력을 봤을 때는 완성차 업체보다 아무래도 좀 더 가벼운 중소형주가 좀 어울린다고 보고요. 사실 만도가 중소형주로 보긴 어렵지만 완성차 업체보다는 좀 가볍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일단 안전성도 있고 어느 정도 주가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는 만도를 오늘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부품 업체가 상대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HL 만도가 중국에서의 매출 비중이 한 20%가 넘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이 부양이 되게 되면은 부품 수주도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로 테슬라라든지 니오 같은 중국 관련된 고객사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은 지금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많이 판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부품을 더 많이 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사익을 좀 볼 수 있는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수요는 지금 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회사는 선제적으로 지금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5년도 내년이죠. 내년에 이제 두 국가에서 증설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날 때 선제적으로 증설을 한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적 레벨업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중장기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으로 잠깐 보여드릴 텐데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지금 뭐 2021년도부터 올해 전망치까지 화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영업이익도 계속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순이익도 여전히 매 연도별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3천억 원대를 넘어갈 거로 보고 있고요. 순이익도 2천억 원대 중반 이상으로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상당히 기대감이 있고 3분기 실적이 지금 900억 원대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900원을 넘어갈 것 같은데 그렇다면 사실 컨센서스를 좀 상향 돌파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이제 내일부터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시작이 되는데 실적 시내도 역시나 적합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중국의 로컬 업체 향으로 납품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중국의 경기가 좋아지면 더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분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도 기대되고 말씀해주신 두 국가는 인도와 멕시코 쪽 공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증권사에서는 자동차 부품업 쪽의 희망이다라고 제목을 달아서 관련 리포트를 내기도 했는데 자, 지금까지 조금 못 갔던 것에 대한 아쉬움을 한 방에 좀 털어낼 수 있을지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토픽 종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주주들은 또 이 관련 종목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시크릿 주주 시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실제 주주들의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아모레퍼시픽 토론방 입장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요. 얘네 반도체 만드나요? 갑자기 왜 이리 빠짐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증권사에서 너무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또다시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되고 있죠. 왜 그런지 잠시 뒤에 들어보고요. 또 여기에 화장품 9월 수출 역대 최대치니까 느긋하게 싸게 달려보자라고 합니다. 지금이 박앤세일 구간일지 잠시 뒤에 가격 전략 기대해 주시죠. 그럼 자세한 내용 한 가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3분기 영업 손실이 5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코스알엑스도 시장 기자치에 비해서 성장률이 낮다고 하고라고 하는데 북미 부분에서는 굉장히 성장률이 좋았다고 하는데 중국이 판가름을 할 거라고 하죠. 과연 간민성 타이틀 지켜줄 수 있는지 기대를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HL 만도 토론방 입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의 매출 비중 국내 다음이 중국이다. 무슨 말이 필요한가? 완벽하다라는 이야기 올라와 있고요. 또 주주 환원 좀 해줬으면이라는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역시나 자세한 내용 한 가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올 초에만 해도 주목하라고 하더니 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 상승 모멘텀이었던 로봇 사업, HL 로보틱스로 모두 옮겨간 건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이에 대한 전망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주들의 이야기 함께 듣고 왔습니다. 각각 한번 좀 살펴보면요. 일단 아모레퍼시픽 관련해가지고는 좀 여러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워낙 화장품 쪽 수출도 좋다 그러고 다른 종목들 잘 가는 종목들도 있다 보니까 최근 흐름들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데 보면은 국내 투자자들은 조금 외면하는 반면 네. 외국인 투자자들은 아모레퍼시픽을 주목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고요. 네. 특히나 또 소비 시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려감이라고 하시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닝 쇼크라든지 미국향 매출에 대해서 이제 성장을 이제 막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당장 우리가 드라마틱한 실적을 바로 기대하는 거는 사실상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우려감이 다 해소가 됐느냐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이 어떠냐 여기에 대한 미래가치 프리미엄을 잘 계산을 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려했던 그 상황들이 다 반영이 된 가격까지 쇼크가 한번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둘씩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있는 구간이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려감이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는 지금보다 더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하나둘씩 이제 우려감이 해소가 되고 있는 국면이라고 보고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방향성이 앞으로 미래가 밝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기대감의 선반영이 나타날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증시에 대한 분위기 자체도 나쁘지 않게 계속해서 잘 만들어지고 있고 기업에 대한 모멘텀도 하나둘씩 훼손됐던 게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단순 수치를 보고 겁을 먹기보다는 앞으로 얼만큼 아모레퍼시픽이 성장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한 미래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해봐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주주분들에게 답이 좀 되었을 것 같고요. HL 만도가 로봇도 있나요?
네, 이 회사가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로봇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카카오 모빌리티랑 이제 자율주행을 활용한 주차 로봇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실제로 지금 인천공항에 이 관련된 제품이 적용이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뭐 빠르면 10월이라고 일단은 알려져 있는데 일단은 그건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로봇 관련된 종목으로 한번 또 테마가 형성되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만도는 역시 핵심 사업이 부품 사업이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게 큰 영향을 주고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역시나 최대 실적까지 바라보고 있는 올해 실적 대비했을 때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저평가 매력에 더 집중을 하셔야지 이 로봇 테마는 아주 단기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뭐 로봇까지 추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말 만도에 대한 기대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실적도 실제로 잘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왜 가격이 지금 이 수준이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앞서서 주주분들도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블랙먼데이 때보다 더 주가가 빠져서 3만 원까지 위협하는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어쨌든 그거보다는 좀 올라온 상황인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자리나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차트를 보시면 올해 사실 5월 직전 이제 4월 말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상당히 빠르게 급등을 해줬거든요. 이 당시 때 이슈가 뭐였냐면은 호실적에 대한 내용들이었어요.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 그다음 추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올랐는데 이게 단순히 테마로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예. 실적의 성장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는 다시 내려왔어요. 근데 실적이 꺾였느냐? 아니에요. 올해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4분기까지 통틀어서 올해 역대 최대 실적까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라면 사실 중장기 베팅할 때는 충분히 담아놓기가 너무나도 안정적인 종목이라는 부분이죠. 거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국 부양책과 같은 최근에 가장 핫한 테마로 인한 어떤 수급 유입과 더불어서 수혜를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도는 뭐 지금 최근에 지난달부터 시작해서 반등이 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역시나 최대 실적을 바라본다면 지난 이제 올해 고점뿐만 아니라 그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연기금과 투신 중심으로 해서 기관들이 거의 끊임없이 사고 있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기관 쪽에서도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그래서 의견 중에서도 기관은 답을 알고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격 전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아주 매력적인 구간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잡으면 되겠습니까? 네,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박스권 구간에서 우리가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앞전부터 계속해서 지지 라인을 받았던 라인이 11만 원은 제가 봤을 때는 쉽게 깨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라인을 깨지 않는 선에서 손절가는 11만 원 잡고 대응을 하시고 박스권 상단 부근이 18만 원 아까도 말씀드렸던 가격이긴 한데 이 구간대를 돌파하는 유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를 돌파하면은 신고가를 더 추가적으로 밀고 올라갈 수가 있고 더 못 간다라고 하면 여기서 또 차익 매물이 쏟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는 이제 18만 원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18만 원, 손절가는 11만 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HL 만도 가격 전략이요. 네, 조금 전에 언급드린 것처럼 기관들이 정말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기금도 지금 거의 10거래 정도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투신 같은 경우도 사실 9월부터 시작해서 거의 끊임없이 매수세가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수급을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관들이 매도세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좀 안정성을 가지고 좀 베팅할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앞서 차트를 잠깐 보여드렸었지만 지금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엄청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수급 영향으로 좀 빠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실적 대비했을 때 워낙 저평가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상승 룸은 많이 열려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뭐 매수 가능한 영역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단기적으로 좀 올랐을 때 한 4만 4천 원 정도 부근에서는 약간의 매물 저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를 목표가로 보진 않고요. 올해 최고가까지 볼 겁니다. 그래서 4만 9천 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3만 4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항이 있을 수 있는 4만 4천 원, 5천 원 선은 가볍게 그래도 뚫어낼 수 있다, 힘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목표가 4만 9천 원이고요. 손절가 3만 4천 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